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약을 끊는다. 그럼 또 전립선이 다시 또 커져.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다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약은 계속 약을 먹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가 수술이나 시술을 할 수 없을 때 사실 이 약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수술을 해도 그 수술 효과가 더 빨리 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결과적으로 수술을 하셔야 될 분이라고 하시면은 사실 이 약을 안 먹는 게 좋긴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하고요. 하나는 이게 과연 지속이 됐을 때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킬 건지 안 일으킬 건지,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불편한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완전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심한데 나는 하나도 안 불편해, 나 이거 치료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진짜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난 굉장히 불편해, 이거 어떻게든지 좋아지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완전히 극단적인 경우인데 사실 둘 다 좋은 경우는 아니죠. 근데 저희가 보면 나이가 젊으신 분일수록 조금 더 아프고 불편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가지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증상보다도 조금 더 치료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미 모든 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밤을 계속 가고 소변 너무 약하게 보고 계속 힘을 보고 주고, 이게 방광에도 무리가 되고 신장에도 무리가 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 참고 살 거야, 안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방광이나 신장이라고 하는 건 소변을 만들어서 내보내게 되는 건데, 내보내서 나가는 그 과정이 압력이 많이 올라가서 잘 안 내려가게 되면은 방광의 기능이 빨리 떨어지고 신장의 기능이 빨리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괜찮게 느끼셔도 요소 검사 같은 게 낮거나 그러면은 내가 괜찮게 생각해도 반드시 약을 먹거나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대기 관찰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비대증이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심하지 않고 신장이나 방광의 기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적고 나도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다, 그런 경우일 때는 이제 대기 관찰을 하게 되고요. 이게 나도 좀 불편하게 느끼고 이대로 갔을 때 신장이나 방광 기능을 조금씩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제가 그때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가 좀 부족해서 내가 이대로 가면 신장과 방광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술을 이제 하게 되고, 근데 그 사이 정도쯤 되시는 분들일 때는 이제 수술이 좀 꺼려진다, 그러면 이제 시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아직은 수술할 단계가 아니고 나는 약을 먹어도 충분한데 약을 좀 끊고 싶다, 그런 목적으로 간단한 이제 비수술, 시술을 고려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계속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증상이 거의 없고 합병증이 없으면 생활에 불편함이 거의 없고 이런 경우는 3개에서 6개월마다 추적 관찰하면서 필요하면은 소변 검사, 피 검사 같은 거 보면서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는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쓰게 되고요. 그리고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5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파 차단제는 전립선의 긴장을 완화시켜 소변의 배출이 용이하게 해서 결국은 길이 넓혀주는 거죠. 그래서 넓혀주는 치료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전립선은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점점 커지게 되거든요.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할 때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알파 그런 환원효소 억제제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전립선 사이즈가 좀 주는데, 이게 사실 계속 줄지는 않아요. 보통 2에서 30% 정도 준다라고 보고, 어느 정도 내가 전립선이 크기가 좀 줄었다라고 하면 약을 계속 먹는다라고 해서 계속 더 줄지 않거든요. 그럼 그 줄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약을 끊는다, 그럼 또 전립선이 다시 또 커져.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다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약은 계속 약을 먹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가 수술이나 시술을 할 수 없을 때 사실 이 약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예를 들어 80g인 사람이 약을 먹어서 50g으로 줄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한 70g 정도 이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약을 계속 오래 먹는 거로 생각하면 그렇게 또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약을 먹어서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신 분들의 경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그동안은 전립선 크는 걸 억제했던 약을 먹고 있었으니까 전립선이 그만큼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을 끊으면요, 이 전립선이 더 빠르게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그 수술 효과가 더 빨리 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결과적으로 수술을 하셔야 될 분이라고 하시면은 사실 이 약을 안 먹는 게 좋긴 합니다. 또 약을 안 먹는 사람이 수술하는 것도 저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 결과도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좀 내가 수술이나 시술을 하기 좀 어려운 아주 고령이신 분들에게 사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술의 시기를 뒤로 미루는 효과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일을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콜린제라고 하는 거는 보통 방광의 그런 예민도를 떨어뜨려주는 약이어서 그냥 과민성 방광을 치료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뭐 같이 해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요. 항이뇨르몬, 제가 다른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방광 그런 항이뇨르몬은 저는 그렇게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좀 일시적인 약이고요. 효과는 굉장히 즉각적이긴 한데 다른 방법으로 야간열을 좋게 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